네, 지난주 국회에서 한 중년 여성의 호소에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재작년 바다에서 실종된 동생의 보상금을 달라고 54년 만에 무려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당시 국회 영상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배치물 사고로 현재까지 실종 상태인 김종환 누나 김종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2살 때 버리고 자식이 실종되니 보상금 챙기러 온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양육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 상속 금지하는 고아라법을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사람이 뉴스타에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앞서 보고 들으신 그분의 목소리 직접 스튜디오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종선님 스튜디오에 저희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영상 보면서 저도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 그래도 오는 길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20분 조금 넘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네. 좀 컴팩트하게 다 좀 네.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영상이 1심 패소 이후에 그러면 발언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1심 패소 이후에 네. 김종선님 쪽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패소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재판이? 6월 15일 날 예. 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예. 7월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연기가 된 예, 상황이에요?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심을 기다리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54년 만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54년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동생이 예, 동생도 그렇고 지금 또 다투고 있는 이 생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54년 네. 전에 네. 저희들은 그 모르죠. 그냥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예. 때니까 몰랐습니다. 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생이 사고가 나 보니까 예. 이제 그 생모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상 그걸 모르는 예. 상황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20대에 한번 찾아갔는데 예. 이제 본인이 재혼을 했으니 네. 자식도 있고 이러니 오지 마라 해가고 한번 찾아갔어요. 네, 한번 갔어요. 갔는데 예. 오지 마라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남을 거부하더니 네, 만남을 청한 게 동생이 실종된 다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많이 유발이 되는데 네, 근데 특히나 그 동생분하고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네, 엄마가 지금 이 자녀를 놔두고 나갔어요. 네. 그리고 재혼을 다른 가정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지낸 거예요? 저희들은 삼남매입니다. 예. 오빠하고 나하고 오빠도 동생하고 계셨고. 예, 예. 삼남매입니다. 예. 고향이 남인데 할머니 고모가 저희들이 키워주셨습니다. 본부까지 키워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죠. 그때 할머니 때 형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새끼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 정도 그 당시에는 예. 또 가난했고. 그 어린 고모가 있었는데 그 고모가 저희들을 뭐 남이 일도 하고 또 뭐 조개도 팔아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고 제가 7살, 6살 안 돼서 동네 애기를 봐주고 그 이제 옛날에 사기라 그러잖아요. 보리쌀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동생이 그 당시에입니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또 안 좋으셨어요? 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받아오면 고모가 이제 그 쌀하고 고구마를 이어가지고 예. 삶아가지고 동생을 먹이고 이렇게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예. 자, 그렇게 또 남매가 힘겹게 성장을 해왔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몸도 썩 좋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성인이 돼서 또 뱃일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처음에는 그 방이 이제 그 끝나고 예. 고모 집에서 다 예. 고모 할머니가 다 해주셨죠. 예. 하고 난 뒤에 익산에 그 이제 액세서리 공장에 이제 그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잠깐 하다가 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몇 년 있다 저희 집에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예. 있다가 이제 그 배를 조금 탔죠. 그러니까 배를 타다가 안타깝게도 지금 실종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1년에.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러면은 생모는 동생이 지금 이제 바다에 실종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뭐 바로 연락이 갔대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50년 만에 갑자기. 이게 지금 저도 이걸 몰랐는데 우리 그 행정기관에서 그 부모가 살아 있으면은 사고사가 나면은 무조건 연락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기관하고 거제기관에서
생모를 이제 찾았겠죠. 예. 동생 주민번호이니까 나오겠죠. 예. 연락을 하니까 김종환을 아세요 하고 연락을 하고 예. 찾아가니까 예.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때 그제도 동생이 있었거든요. 찾아가도 만나면 거부했으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답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제도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 그 연락을 그 제 앞에서 다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하니까 모른다 했습니다. 김종환이를. 예. 그랬는데 13일 만에 저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해양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예.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해양경찰서 그 사람들을 인해서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 생모 알고 뭐 오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오겠다라는 게 이제 내 그 재산권이 있다 뭐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오겠다고 한 그렇겠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직 실종 상태인데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예.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13일 만에 왔습니다. 13일 만에. 네. 예. 근데 만약에 그 경찰들이 연락을 했을 때 혹시나 싶어갖고 이제 그 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좀 알아봤겠죠. 아, 그 생모의 지금 그 아들 네. 자녀. 그랬는데 저희 이제 동생 아파트에 네. 그 와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냥 관리하는 분이 배우자는 있는데 아니 자기들이 떼보니까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예. 다 알아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분의 네. 배우자가 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한 네. 배우자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 알아보고 13일 만에 와가지고 네. 제가 그랬어요. 동생이 실종되니까 나타나셨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2살까지 키워놨는데 아, 그 생모를 면전에서 봤다고요? 대면하신 거예요? 예, 예. 처음으로 이제 그 13만 동생 실종 나고 13만 만에 왔는데 예. 제가 그랬어요. 예. 동생이 실종되니까 얼굴 보내 하면서 이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2살까지 키웠는데 내가 왜 권리를 할 수 없노? 보상 권리를 할 수 없노?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첫째 오빠가 계셨다고 했잖아요. 오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오빠는 더 오래 키운 셈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왜 안 왔어요? 오빠는 교통사고로 올 때 그 사망했는데 네. 그 경찰서 그것도 연락을 했어요. 네. 근데 오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그게 종환 씨와 차이가 있는 거군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연락이 갔는데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첫째 오빠가 만약 사망했을 때는 네. 뭐 돈 받을 게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종환 씨는 보니까 그 부동산도 있고 네. 그리고 뱃일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그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두셨는데 이게 거의 다 하면 한 3억 원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법으로 하는 건 수입에서 주는 게 한 2억 4천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보상 문제를 해봐야 예, 예, 이제는 한 예. 3억 정도가 되고 아, 지금 통장에 돈을 있는 걸 다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거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2년 조금 안 돼서 예. 사망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 사망 신고를 해버렸다. 예, 그러니까 하나면 저쪽이 하는 말은 자기들은 나라에서 1순위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일을 전부 다 한 겁니다. 근데 이 생모는 지금 나이가 88세예요. 예. 근데 아마 이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자녀들이 네. 좀 이렇게 들쑤셨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자식들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종사님이랑 어느 정도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네. 이제 2심에서 네. 제가 재판을 이제 계속 갔거든요. 네. 그래 판사님이 조정을 해라. 네.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자. 네. 그쪽 변호사한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변호사 하는 말이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조정은 없다.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나왔어. 그럼 지금 법대로면은 네. 그 생모가 다 가져가는 게 지금 현행법이라는 거예요? 예, 법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육비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구하라법 네, 네. 지금 종선님 이야기 들으면은 네. 뉴스 검색해 보셔도 바로 나올 겁니다. 예, 구하라법이 나오는데 그러면 2심 가기 전에 지금 통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빼갖고 집 명의 동생 종환님의 집 명의도 돌려놨습니다. 생모 쪽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네,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집을 살 때 동생이 사실은 몸이 많이 아파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보태고 고모가 좀 보태고 이래가지고 그 집을 구입을 해줬고. 예. 이제 그 통장에 있는 돈도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 월급 받아오는 돈을 제가 관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이가 있다 보니 배우자는 있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게 못 두자 이래가지고 제가
적금을 이어주고 이랬고 했는데 예. 그 은행에서도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도 저는 안 된답니다. 행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먼저 입금이라는 거예요? 적금을 이어놨는데 그 적금을 이어면 동생은 어디 갔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예. 사실은 내가 그 이제 그 실종 상태다 하고 내가 서류를 가져갔더니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사이에 제가 거제도에서 전단지 돌리는 사이에 그쪽에서 아들 딸 사이들이 예.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그 1억이라는 돈은 우리 동생 결혼 자금을 위해서 제가 모은 돈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다 지금 현재 가져간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종선님 말만 들어보면은 만약에 가져가더라도 생모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할머니나 고모 쪽이 가져가야 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네, 좀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예. 실제로 키워주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2심의 판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생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 많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저희가 방송 전에 제가 종선님하고 잠시 예. 뵀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보니까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해갑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한눈에 알아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때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모는 계속 포함은 돼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들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2022년 2월 25일 날 네. 저하고 동생을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청에 가가지고 이걸 의뢰를 했습니다. 예. 왜 같은 자식인데 왜 둘만 올렸느냐? 사망한 오빠도 올려라. 그러니까요. 생모인데. 두 사람 올렸더라. 그래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걸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오빠도 올려라. 오빠도 그 사람이 제가 자식이 하니까 오빠도 자식이지 않느냐. 네. 이래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본인이 출산했는데 기억을 못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55년 만에 올렸어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그 팽구먼 전업주부였습니다. 예. 우리 동생이 사고 나기 전에는 정말 4대 업무를 다 하면서 산 사람이었는데 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55년 만에 저희 가족들이 지금 자기 본인 앞으로 다 올렸습니다. 왜 올리느냐면 이게 가족 증명서에 이제 자식이 없으면 인정을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모든 서류고 뭐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대로면은 네네. 이렇게 올려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선님 앞서 그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만 또 의원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서영교 의원님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좀 구하라법 이게 뭔지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나서실 생각인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결 준비 중이어서 연결이 되면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그 생모를 그때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한 번 만나. 가장 최근에 그럼 한번 만나봤다 했잖아요. 예, 그제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생모니까 그래도 2년 키웠으니까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런 정도의 의식이 있어 보였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엄청 받은 그런 느낌이 느낌이었어요? 있어요. 예, 일단 세계 교육. 알겠습니다. 예, 종선님이 계속 지금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 구하라법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네. 구하라법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김종선 씨, 김종환 씨 사연처럼 예,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은 거죠. 예, 예,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보내지도 않고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아이들이 남기고 간 재산 또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보험료 또는 합의금 등이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나 아빠에게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아이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하라법입니다. 예.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이 박탈된다라는 게 구하라법이고 네. 2020년에 지금도 의원님 목이 약간 좀 상하셨는데 네.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법안 발의도 그렇습니다. 2020년에 하셨고 그런데 네. 왜 아직까지 계류 중인 거예요?
이게 예. 상속법이고요. 예. 민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있는 법을 따라 만든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법학자들이요, 아이 그렇게 그런 경우는 안 돼,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 민법학자들과 같이 성장해온 또 법무부도 예. 그런 고집을 좀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예. 적용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예. 이것에 관해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예. 언론에서 왜 이걸 개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개정해야 돼요라고 얘기가 나오면 잠깐 신경을 썼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면 법사위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김종서님이 이번에 국회에 나서서 말씀하시면서 거론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서영교 국회의원에 의해서 2020년에 발의가 됐던 거고요. 네, 검색해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무원 구하라법은 현재 통과된 상태다, 이게 있던데요. 이거는 뭔가요? 구하라 씨의 사연이 구하라법이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소방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1살 때 엄마가 떠난 거죠. 그 양육비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방관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금이 나왔고 보험료가 나왔고 그리고 위로금이 나왔습니다. 이 재산의 반을 1살 때 양육비도 주지 않은 엄마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민법, 구하라법은 민법입니다. 김종선 씨 가족에게 해당하는 법은 민법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공무원인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은 공무원 재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학자라든지 아니 법사위에서 잡고 법무부가 물고 늘어주는 경우가 아니라 예.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일 때 행안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이거 통과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김종선님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었습니다만 너무나 네. 좀 답답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 통과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좀 한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또 더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 여러분, 예.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지만 따뜻하게 살아온 엄마가 없든 아빠가 없든 그렇게 살아온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십 년 만에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그 재산을 모두 다 갖고 가는 이런 불합리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회수도 높아지고 이렇게 또 이 MBC에서 또 저희들에게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국민의 여론으로 이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김종선 씨와 같은 사람들의 법이 통과되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에서 더 뛰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예.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조금 더 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신 게 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요 지금 몇 분 들었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네. 50에는 넘는 그 세월을 떠올려 보면 동생과의 추억, 그리고 어렸을 때 정말 그 힘들었던 할머니 밑에서 또 네. 고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하루도 잠이 제대로 안 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예. 제가 지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예. 우울증과 정신 지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같은 그 일을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과 좀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도 있어요? 구하라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더 힘을 좀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저처럼 예. 이렇게 나서지를 못한 그 사항들이 있다 보니 예. 저한테 그냥 그 카톡으로 그 문자 같은 그런 게 많이 옵니다. 힘내시라고 네. 그런 그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도 힘을 받아서 종선님이 네. 좀 앞장서서 네, 하고 목소리를 있습니다. 내주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2심을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사이에 갑자기 구하라법이 빠르게 통과되긴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노력을 해봐야죠. 제가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꼭 통과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 다음 사람이 이렇게 힘든 고통을 이 정말 잔인한 법이에요. 이 법 정말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참 그 악랄한 사람들이라면요. 어떻게든 너튜브든 다 검색해서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성님 목소리를 다 알고 있죠. 뭐라고 말하는지 이미 뉴스 통해서 보고 들었겠습니다. 예, 만약에 좀 한마디 하신다면요. 제가 제가 한다면은 예.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이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는 그 말 하고 싶고 예. 저는 지금 저 소원은 그렇습니다. 아직 시체도 못 찾았거든요. 그렇죠. 실종. 네. 예. 네. 시체들 못 찾는데 만약에 동생 죽음이 사실이라면 시체라도 찾아서 정말 편히 쉬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소원이고 예. 저쪽에는 지금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제가 그쪽 재판 변호사가 하는 말이 예. 제가 법원에서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답니다. 자기들한테. 아, 제가 군인들에게요? 예. 어떤 고통을?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고통을 줬느냐고 그 재판장이 왔길래 예. 변호사님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도망을 가더라고요. 도망가다시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구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법원 앞에서 100일 넘게 하면서 그게 쓰가 있는 게 왜 자기들한테 고통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들의 집 앞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도리어 그 고통을 줬다고 하면서 예. 그쪽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엄마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선이 지금 시간이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오늘 통해서 아마 경남도민들은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법무부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구하라법 그리고 선언법도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선님과 함께 했고요. 뉴스파다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 사전에 또 신청하신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흥분이 되셨겠습니다만 좀 달래시면서 오늘 또 조심히 부산으로. 우리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아, 노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남자라는 이유로 네. 조항조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뉴스파다 김종선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 관심 끝까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